예,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데이터 수정과 삭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제가 우리 실습 처음에 할 때 데이터 고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내용을 고칠 거라면 그냥 새로 입력하는 게 좋겠죠? 새로 입력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 F2번 키 눌러 수정하는 방법, 또 수식 입력줄 자체를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제하는 거, 예,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삭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모르시면 힘들어 하시더라고. 예. 딜리트 키를 누르면 내용만 지워지는 겁니다. 내용만 지워지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다가 글자를 썼어요. 근데 이 글자가 가운데 정렬을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요. 그리고 노랗게 칠했어요. 빨간색 글자로 했잖아요. 어라? 아이고 어디야. 자, 이제 얘를 지우면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잖아요. 자, 가운데 맞춤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딜리트 누르면 안 되고, 지우기에 가서 서식만 지울 건지, 서식만 지우면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고, 아니면 이 안에 메모를 입력했으면 메모가 살아있을 텐데, 예, 메모만 지울 건지, 내용만 지울 건지, 그렇죠? 여기에 서식만 지울 건지, 아니, 다 지울 건지, 이런 거, 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 시트에 C 두 번째부터 C 다섯 번째 셀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즉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여기를 딜리트 키 누르면 내용만 쏙 지워지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가면, 예, 내용 지우기라고 있잖아요. 내용 지우기. 거기에 이제 알맹이만 지우는 거죠. 그 다음에 지우기에 가서 내용 지우기 이렇게 하는 거하고, 키보드 딜리트 키 누르는 건 지우는 건데, 백스페이스는 뭡니까 여러분들? 백스페이스는 뭐예요? 백스페이스는 내용을 지우는데 엔터를 눌러야 돼요. 커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딜리트를 누르면 바로 지워지고 마는데 백스페이스 누르면 안 돼요. 백스페이스 누르면 엔터를 눌러야만이 지워지거든요.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1번에 백스페이스를 누른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른다 안 누른다를 떠나서 보세요. 백스페이스 누르면 얘만 지워져요. 다 지워지지 않잖아요. 다 지우려면 딜리트 눌러야 다 지워지는 거죠. 예,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 상황, 셀에 설정된 메모는 지워지지 않는다. 맞죠? 서식이 함께 지워집니까? 딜리트는 내용만 지워지는 거고 서식은 별도로 지워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찾기 바꾸기. 얘도 시험에 적잖이 많이 나오는 입장인데요. 이 안에 워크시트에 입력한 데이터들 중에서 숫자를 찾거나 어떤 글자를 찾거나 어떤 내용을 찾을 때 쓰는 겁니다. 찾기기는 굉장히 많아요. 아래 한글에도 찾기가 있고, 하물며 인터넷도 찾기가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아크로벳에도 편집창에 가면 찾기가 있어요. 찾기가 있고, 돋보기 그림으로 찾기 눌러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걸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바꾸기. 찾았으니까 바꿔야 되겠죠?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일지매라는 글자로 바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한글이나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전 찾기, 다음 찾기라는 게 있어요. 이전 찾기, 다음 찾기라는 게 있는데, 아래 한글에도 이전 찾기, 다음 찾기가 있는데, 엑셀에는 이전 찾기, 다음 찾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아라 그러면 거꾸로 가요. 우리가 엑셀에서 엔터 누르면 내려가죠. 엔터 누르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쉬프트하고 엔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쉬프트 키 누르면 쉬프트하고 탭 누르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잖아요.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엑셀 사용자들은 다음 찾아라 그러면 다음 찾기 누르면 되는데 이전 역으로 찾아라 그럴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메뉴판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 예. 그 다음에 만능 문자라고 하는 거 있어. 와일드카드. 물음표는 뭐예요? 특정한 글자. 별표는 뭐다? 모든 글자. 모든 것. 올. 그런데 요 물음표 기호를 찾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글자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럴 때는 물결 기호를 앞에다가 물결 기호 쓰고 물음표를 하면 물음표란 기호를 찾는 거구나 라는 거죠. 물음표를 찾아라 라고 하면 한 글자로 된 걸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김홍, 여기는 예를 들어서 김유신, 여기는 박찬, 이렇게. 그러면 글자가 지금 두 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찾을 때 여기 찾기에 가서 물음표를 두 개를 눌러요. 물음표를 두 개를 눌러라 그러면 얘는 왜 건드려? 김유신은 가면 안 되는데. 얘는 세 글자잖아. 그쵸? 예. 본래 두 글자만 찾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별표를 찾아볼까요? 제가 김별표. 김하고 별표. 그러니까 김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첫 글자가 김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찾아라 그러면 두 개만 찾죠. 그렇죠? 그럼 김 물음표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 물음표. 얘 찾으면 안 되는데 왜가 나와? 날구지 않아? 박찬은 안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난 물음표를 찾고 싶은 거야. 물음표. 그럴 때는 이 물음표를 찾아라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물결 기호를 넣어주면, 물결 기호를 넣어주고 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물결 기호 자체가 이제 어떤 기호를 찾는 의미니까 물음표 있는 것만 찾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많은 양을 입력을 해야 이것도 찾는 거 아닙니까? 뭐 10명, 100명 같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몇천 명 이렇게 들어가면 어렵죠. 그렇죠? 예, 컨트롤 F 눌러도 됩니다. find의 줄임말 F.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이렇게 찾아라 할 수 있어요. 바꾸기 누르면 바꾸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때 대소문자 구분할 거냐? 전체 셀 내용 일치냐? 이거 전체 셀 내용 일치가 뭡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이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순을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순을 찾으라 그러면 둘 다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옵션에 가서 딱 일치하는 것만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순 씨는 이순이 아니잖아요. 이순만 찾아라. 전체 셀 내용 일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전체 셀 내용 일치. 그러면 딱 그 글자만 찾는 거죠. 그 글자만. 이순 씨는 안 찾게 되는 거죠. 이순만 찾는 거죠. 이걸 빼면 뭐 둘 다 찾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순을 찾아라 그러면 이순 별표하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트도 있고요. 통합문서 자체.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도 있을 텐데 거기서 다 찾아라 그럼 통합문서. 행으로 찾을 거냐, 열로 찾을 거냐. 행은 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요렇게 찾을 거냐 이거죠. 자 보세요. 여기 이순이 있단 말이에요. 이순. 그러면 제가 여기다 놓고 나서 행으로 찾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거죠. 만약 이걸 열로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로 찾아라. 이렇게 찾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는 거죠. 열은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찾는 거고, 행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찾다가 없으면 이제 그 다음 줄로 내려가고 이렇게 찾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행이냐 열이냐 이런 것도 아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바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바꾸기라고 하는 개념은 뭐 찾아야 바꿀 거 아닙니까? 행과 열을 선택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꾸기는 찾아야만이 바꾸는 거고요. 여기 뭐 와일드 카드라고 해요. 와일드 카드 만능 문자라고 하는데 A 별표 그러면 첫 글자는 A요. 다음 글자는 아무거나 와도 좋다. 물음표 A다 그러면 뭐다? 첫 글자는 아무거나 와도 좋은데 두 번째 글자는 A다. 요 물음표는 특정 글자예요. 특정 한 글자.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비어있는 것도 한 글자예요. 없는 것도 한 글자라고. 그러니까 물음표 그러면 세 글자 같은데 세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도 되고 한 글자도 돼요. 없는 것도 한 글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애매하게 물어보면 헷갈리잖아요. 컴퓨터 전반적인 개념을 모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물음표 A 그러면 두 글자인데 두 번째가 A다 이거지. 첫 글자는 아무거나 와도 좋고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다. 문제는 뭐가 나왔나 볼까요? 찾기 바꾸기에서 찾을 내용. 와일드카드 문자를 검색 문자열에 사용할 수 있다. 서식. 숫자 셀을 제외한 특정 서식 있는 텍스트 셀을 찾을 수 있다. 잠깐만. 숫자 셀을 제외한다 그랬는데 아까 여기에서 서식에 가면 숫자도 있잖아. 아까 여기 서식에 가면 특정 글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숫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엑셀은 숫자가 많잖아요. 날짜, 숫자 이런 게 많지 글자보다는. 근데 어떤 서식을 찾으래. 서식. 그러면 당연히 숫자 쪽에 설정되어 있는 서식 찾는 게 더 많겠지. 근데 숫자 셀을 제외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 다음 찾기에 관한 설명.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찾을 수가 있고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안의 텍스트는 찾을 수 없다. 자, 여기다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다가 메모 입력하고 강사 컴퓨터라고 써있네. 306 그렇죠? 여기 이렇게 써있으니까 뭐 찾아볼까요? 여기에서 메모에서 306이라는 아까 글자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다 그러는데? 있다 그러잖아. 여기 있는데 지금 찾아라 그랬잖아. 306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메모에. 바로 찾았어. 메모에서 찾았죠. 메모에서. 만약에 수식에서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6이란 내용은 없는데 메모에서 찾으라고 하니까 이 안에 메모에 들어가 있다고 찾잖아요. 그렇죠? 예. 메모 안에 텍스트, 글자 다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 홈 편집 찾기 선택에 가서 자, 제가 한번 여기서 아까처럼 그런 내용인데요. 자, 전체를 삭제해버리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C의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85, 75, 87, 95, 90, 95, 90, 87, 78, 90, 85, 80, 90, 90, 그 다음에 이제 8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명령을 걸 거예요. 찾기에 가서 옵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0이란 숫자를 찾아라. 근데 열방향으로 찾으래요. 열방향. 값으로 찾으래요. 그러면 열이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찾다가 열이 칸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찾겠네? 이렇게 찾겠네. 만약에 얘가 행이면 어떻게 돼요? 행이면 요렇게 여기서 찾겠죠. 그렇죠? 행이면 요렇게 찾겠지.
얘가 열이니까 칸이잖아요. 칸. 그럼 얘를 찾는 C 여섯 번째 거를 찾겠네. C 여섯 번째 거. 그렇죠. 맞네요. 그렇게 찾는 방법. 그 다음 이동하는 거. 우리 엔터 누르면 내려가고요. 쉬프트 엔터 누르면 올라가고요.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쉬프트하고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홈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자, 홈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홈키 누르면 앞으로 와요. 보세요. 첫 번째 줄로 가는 게 아니라 A번째로 옵니다. A번째. 홈을 누르면 왼쪽으로 오는 겁니다. A번째로 오는 거예요. 예.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는 거고요. 시험에는 얘가 잘 나와요. 홈키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가느냐, A의 첫 번째로 가느냐, 아니 A번째로 가느냐, 뭐 이런 거. 예. 여기에서 홈키를 누르면 보기 2의 첫 번째로 간다. 아니다. A의 네 번째로 간다. 아니 A의 첫 번째로 간다. 아니면 이 데이터 영역에 C의 네 번째로 간다. 그럴 거. 홈키 누르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간다. A번째로 간다라는 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F5번 키 누르면 내가 찾아가고 싶은 데를 직접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X에 50만 번째로 가라. X에 50만 번째로 가라. 그러면 X에 50만 번째로 이렇게 딱 가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연속된 셀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로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죠. 그렇죠? 드래그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클릭하고요. 첫 번째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마지막 걸 클릭하면 영역이 설정되죠. 떨어져 있는 거 어떻게 한다? 클릭 드래그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 드래그 여러 개가 되겠죠. 행은 어떻게 돼요? 줄번호 클릭하고 줄번호를 드래그 해도 되고, 열은 칸 문자를 클릭해도 되고 드래그 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하고 드래그 해도 되고, 이렇게 열 단위, 줄 단위로 이렇게 마음대로 연속할 수 있다. 전체는 어떻게 한다? A 왼쪽에 있는 삼각형 기호를 누르거나 아니면 어디든지 간에 컨트롤 A를 눌러주면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동네에다 놓고 컨트롤 A 누르면 여기만 잡아요. 근데 컨트롤 A를 한번 더 누르면 이제 전체가 되죠.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칸. 쉬프트 스페이스바. 줄.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는 없는 기능이에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내가 선택한 그 칸 전체. 쉬프트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내가 선택한 그 줄.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줄, 그 칸이니까.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어디 갔더라? 여기.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쉬프트 키 눌러서 스페이스바, 아니면 컨트롤 쉬프트, 그러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뭐라고요? 칸. 쉬프트 스페이스바는 그 줄.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누르고 아니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 스페이스바 누르면 전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다음 중 범위 지정할 때 A1 셀로 빨리 이동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컨트롤 홈, 알트 홈이 아니라. 틀렸네요. 그렇죠? 거기에 2번 어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는가? 이게 뭐야? 어디를 지정했다는 뜻이요? 근데 색깔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요쪽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색깔이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뭐 컨트롤 키 눌러야만이 여기 블럭이 잡힌다는 얘기겠지. 여기 인쇄가 조금 헷갈리게 됐네요. 그렇죠?
컨트롤 키 눌러야만이 그게 되겠지. 다중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때 옵션은 잘 안 쓰죠. 자, 엑셀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파일에 가면 아래쪽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예, 이제 이 영역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화면 설명에 기능 설명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설명이 붙어야 좋겠죠?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 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건부 서식하면 밑에 설명이 뜨잖아요. 그렇죠? 이게 설명이 떠야 편하잖아요. 그런 걸 보여준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306 강사 컴퓨터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개는 여기 이름이 뭐로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여기가 306 렉처라고 되어 있어요. 렉처러 306호 강사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놨는데, 여기 306호 강사 컴퓨터라고 이름을 써놨어요. 제 컴퓨터는 이정민 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서도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직장 같으면 직함이 들어가야 되겠지. 영업팀 뭐 홍길동 주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누가 만든 거 알 수가 있고, 요거 난 3장이 필요하다, 몇 장이 필요하다라는 거 255개까지 말씀. 한글 2010은 기본 글꼴이 10포인트인데 엑셀은 11포인트거든요. 전 이게 또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10포인트로 해놓고 써요. 엑셀도 아래 한 거라고 똑같이 10포인트로 해놓고 확인 누르면 바로 10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엑셀을 껐다가 다시 켜야 그때 10포인트가 돼요. 지금 10포인트를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전체 선택해서 여기 10포인트로 줄이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쓰고 옵션에서 바꿔버리면 이제 고정돼 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급 탭 고급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급에 가보시면 엔터 누르면 아래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가게 할 건지, 소점 이하 자동 삽입할 건지 라든지, 여기 있는 건 솔직히 건들지 않아요. 건들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특별한 거는 뭐 자동 완성이 뭡니까? 자, 여기다 직함을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장, 영업팀, 관리팀, 인사팀, 영을 쓰니까 영업팀이란 글자가 자동으로 메꿔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하나 골라 쓰고 싶은 거야. 키보드로 쓰기가 싫어. Alt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요 위에 글자들 중에 하나가 보이죠. Alt하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골라 쓰게끔. Alt 내려가는 화살표. 그게 우리 문제지에 설명이 나와 있죠. Alt 내려가는 화살표. 어디가 여기 있네. Alt하고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중복된 거는 뭐 하나만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보이게끔 그래서 엔터 누르면 되겠죠. 골라서 그렇게 하는 방법. 이게 뭘까요? 계산을 했는데 여기다가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수식에 가서 합계 명령을 걸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결과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보이는 거고, 컨트롤하고 저 탭키 위에 물결기를 누르면 이렇게 수식이 보여요. 이렇게 수식이. 컨트롤 물결 누르면 이렇게 수식이 보이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옵션에 가서 뭐를 누를 거냐 하는 거죠.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면 계산 결과를 어디 갔어? 계산 결과를 계산 결과 대신에 수식을 셀의 표시를 체크한다. 자, 1번이 답인데 어디 갔지? 편집 확장 아니고 띠띠띠띠띠띠띠띠 표시 여기 있네.
이쪽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모든 창 표시, 메모와 표식, 여기 계산 결과 대신에 수식을 셀에 표시하겠다라고 체크하면 이렇게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컨트롤 물결을 누르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고급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면은 아래쪽에 쭉 갔을 때 얘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는 거죠. 자, 제가 수식을 셀에 표시하겠다고 아까 체크했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더하는 명령이 들어갔구나 라고. 근데 컨트롤하고 1번이 셀 서식이고 컨트롤하고 물결을 누르면 이렇게 결과로 보이거든요. 결과. 그럼 결과가 265고 이 과정은 어디에 있다? 저 위에 수식 입력줄에 보이는 거죠.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예. 그럼 답은 1번이죠. 1번의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명령에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적당하지 않은 되는데 행이나 열 머리글이 표시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셀 눈금선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다. 엔터를 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탭을 누르면 다음 시트로 옮겨가게 하는 이게 뭐야? 자, 1번을 누르면 1번 행이나 열 머리글이 표시가 되는 건 뭐예요? 요런 것도 가능하죠. 머리글 요거 A, B, C이 안 보이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옵션에 있고 눈금선 표시하는 거, 눈금선. 이 눈금선 가로 세로 셀들이 보이게끔 하는 그걸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옵션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탭을 누르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 시트로 간다고? 탭을 누르면 확 넘어가 다른 종이로?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탭으로 움직여요. 시트 탭이 시트로 움직입니다. 예, 네 번째는 좀 무서운데? 이렇게 움직이면 일 못할 것 같은데? 예. 탭 키를 누르면 옆 칸으로 가는 거예요. 옆 칸으로요. 옆 칸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을 실행하면 종이가 3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10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옵션에 가서 바꿔주면 되죠. 그게 1번 아닙니까? 1번.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면 기본 일반에 여기 있는 거를 10장으로 바꾸면 바꿔볼까요? 10장으로 이렇게 10장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눌렀을 때 엑셀을 새로 시작하지 않고 종료하지 않아도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은 밑에 종이가 10장으로 되어 있죠? 1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글꼴의 크기를 바꿀 때는 엑셀을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예, 그거는 화면에 떠요. 자, 보세요. 얘를 10포인트로 줄이겠다라고 하면 엑셀을 종료한 후 다시 실행하십시오 이렇게 떠요. 그러면 제가 엑셀을 닫았다가 다시 엑셀을 시작하면 그때는 엑셀이 10포인트로 시작되는 거죠. 글꼴이. 얘도 바꿔야 되겠죠. 다시 옵션에 가서 11포인트로 바꿔줘야 되고 종이도 3장 나오게 해야 되겠죠. 3장 나오게. 예. 그러면 껐다가 다시 껐을 때 글꼴도 바뀌었겠고요. 그 다음에 시트도 3장으로 이제 완성돼서 나오겠죠. 그런 거. 행렬 삽입. 필요한 줄을 추가해야 되고 필요 없으면 줄을 삭제해야 되고 칸도 추가해야 되고 삭제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오른쪽으로 밀려나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놨는데 여기다가 제가 명령을 뭐라고 걸 거냐면은 삽입이라고 할 거예요. 삽입. 그럼 어떻게 된다? 밀려나가요. 내가 밀려나가고 내 앞에 생기는 셈이에요. 자, 여기다 놓고 나서 삽입을 누르면 내가 밀려 내려가요. 내 위에 생기는 겁니다. 예. 삽입 삭제는 그런 개념이에요. 삭제하는 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얘를 삭제하라 그러면 얘가 삭제가 되겠지 뭐. 그렇죠? 자, 여기에 이만큼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제가 4줄을 블럭 잡고 삽입을 누르면 4줄이 더 삽입이 들어가겠죠? 그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닐 테고. 컨트롤 더하기 누르면 삽입이 돼요. 여기다 놓고요.
컨트롤 더하기 누르면 삽입이 된단 말이야. 행 전체 삽입 이렇게.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행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 더하기 빼기는 오른쪽 숫자판에 있는 더하기 빼기.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거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자, 이게 뭘까요? 두 개를 블럭 잡았네. 두 줄을 오른쪽으로 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죠, 이거.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삽입을 눌렀어요. 자, 오른쪽으로 밀기잖아요. 오른쪽으로 밀면 얘만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 셀만. 그러니까 기물동, 성남동, 강남에는 그대로 있는데 요 100과 80만 C번째로 밀려 나가는 거죠. 왼쪽에 삽입이 들어가니까. 삽입하면 내가 밀린다 그랬죠.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그렇죠. 근데 오른쪽으로 밀으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밀려 나가는 거죠. 이 B라고 하는 칸 자체를 블럭을 잡아가지고 삽입을 누르면 통째로 밀려 나가는데 이 두 칸만 잡았잖아요. 두 칸만, 두 셀만.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밀려 나간다라는 거죠. 책에도 설명이 돼 있을 건데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삽입 대화 상자에서 행 전체를 선택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을 블럭 잡았어. 이만큼을 블럭 잡았어.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서 삽입을 눌러가지고 행 전체라 그랬잖아요. 행 전체니까 어떻게 돼? 다섯 줄이 내가 밀려나가면서 내 위에 생기는 거죠. 여기는 지금 6줄이야. 6줄 블럭 잡았으니까 위에 6줄이 생기는 거죠. 위에. 여기는 위에 5개 행이 삽입된다. 맞죠? 2번이 답이 되겠네. 행 전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날짜, 지출, 잔액, 날짜, 수입, 지출. 그러니까는 지출과 날짜 사이에 수입을 넣어야 되니까 B에다 클릭하고 삽입 그러면 되겠네. B2에다 클릭하고 삽입해서 행 전체가 아니죠. 열 전체겠죠. 행은 줄이니까 안 되잖아. 칸이 밀려 나가야죠. 1번은 틀렸네. 행 전체가 아니잖아. 열 전체지. 열 전체.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볼까요? 이렇게 아래로 여기는 행 전체, 열 전체 이렇게 나가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높이.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글자를 쓰는데 여기는 이렇게 썼고 얘는 이렇게 썼고 얘는 이렇게 썼고 쟤는 저렇게 썼는데 얘를 글자를 크게 하면 크게 하는 순간 높이가 높아졌죠? 얘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얘 때문에. 얘를 낮추면 어떻게 되죠? 얘가 제일 크죠? 11포인트고 얘는 이제 8포인트로 줄였으니까 얘는 줄어들지 않지. 얘가 제일 높으니까. 근데 얘를 다시 크게 하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맞춰 높아지는 거죠. 높이는 그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제가 높이를 조절한 건 아니잖아요. 이때 이 경계선을 더블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제일 높은 거에 맞춰서 조절되죠. 너비를 더블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너비에 맞춰서 조절되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너비는 자동으로 조절되는 게 있는데 이제 너비가 문제예요. 너비가 이제 숫자인 경우에는 숫자 같은 경우 날짜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날짜를 집어넣게 되면 밀려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너비가 넓어져요. 여기가 숫자가 짧으면 이대로 있는데 근데 글자 같으면 어떻게 돼? 글자 같으면 자동으로 넓어지지 않아요. 글자는 숫자나 날짜는 넓어져요.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숨기는 거는 뭡니까? 자, 보세요. 제가 여기 C를 제가 숨길 거예요. 오른쪽 눌러서
그럼 A, B, C가 없네. A, B, D잖아요. 그렇죠. 그 C를 왜 숨겼을까? 보여주기 싫어서. 그 안에 뭔가 넣어놓은 게 있는데, 입력한 값이 있는데 보여주기 싫어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A, B, C, D 전체를 여기를 블럭 잡고 아무데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튀어나와요. 얘가 튀어나와요. 알아서. 아니면 B하고 D 두 개 사이에 C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게 없으니까 요 사이에 숨겨져 있으니까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취소 그러면 다시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B하고 D 경계선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다른 데는 이렇게 얇아요. 선이 얇은데 여긴 약간 두꺼워요. B하고 D 경계선은 좀 두꺼워요. 다른 거랑 너비가 좀 달라요. 그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얇게 나오는 경계선이 있고,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 나가면 두 줄로 되어 있는, 세로선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경계선이 나와요. 이때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C가 빼꼼하고 나와요. 자, C를 숨기는 방법은요,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하셔도 되는데 C를 좁힐 거예요. 이렇게 C를 좁히는 중이에요. 지금 좁히다가 B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얘가 쓱 넘어가서, 요건 아직 C가 있는 거고요. 얘를 좁혀가지고 B 쪽으로 휙 넘어가면 B가 밀려나가요. B가 슬쩍 밀려나가면 C가 숨은 거예요. 또 시트 자체를 숨길 수도 있어요. 시트 3번이 있는데, 시트 3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B번 모음 비밀번호보다 이제 모아놓은 거야. 그럼 이거 막 보이면 안 되잖아요. 시트 자체를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보이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숨기기 취소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그럼 숨겨져 있는 게 여기 보이거든. 숨겨져 있는 게. 그러면 나오고. 이번엔 숨기기 취소가 없죠? 숨긴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취소한 게 없으니까 없는 거고. 이렇게. 시트 자체도 숨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셀도 셀이 아니라 셀을 하나는 숨길 수가 없죠. 줄이나 칸이나 줄 단위를 숨기는 거죠. 칸 전체나 줄 전체를 숨기는 거지 셀 자체를 숨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숨기기 취소 이런 거. 문제 볼까요? 행 머리글의 구분선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그 행의 가장 적은 글자 크기가 아니라 가장 큰 글자 크기에 맞춰서 높이가 조절되고 너비가 조절되고 그래요. 예. 여러 개의 범위를 지선정한 상태에서 행의 높이를 조절하면 동일하게 돼요. 동일하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E, F, G 이 자체를 세 칸을 블럭 잡고 너비를 넓히면 다 넓어지고요. 좁히면 다 좁혀져요.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너비가 맞춰지고 좁혀지는 거지만 줄번호도 마찬가지고 칸 문자도 마찬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한꺼번에 똑같은 너비로 한꺼번에 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평상시 잘 안 하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나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엑셀을 이런 내용을 배운 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합격은 했어. 이래저래 합격을 하고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는 별걸 다 설명하라는 거야. 책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해보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블럭 잡아서 너비를 조절하면 한꺼번에 움직여지네?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저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 배워두고.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자격증에 국한돼서 공부하시는 것도 좀 하나의 병폐죠. 나쁘게 표현하면. 그거만 할 줄 아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이 연습을 하시면 포괄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수의 행에 맞춰 행을 범위로 설정한 상태 높이를 조절하면
동일하게 조절된다. 행 높이를 설정하는 행에 셀 포인트를 위치시킨 후에 원하는 값을 입력한다. 이런 거. 여기다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행 높이, 열 너비 이런 거 있잖아요. 열 너비. 열 너비를 예를 들어서 5. 그럼 5글자예요. 5라는 말은. 이 셀의 너비가 8.38이에요. 기본적으로 8글자. 8글자보다 조금 더 여유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8글자. 8글자. 알파벳, 문자로 8글자. 우리말은 4글자. 예, 그 정도 공간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W자 보세요. W자 여러분들. 되게 넓죠? 5글자, 6, 7, 8글자고. I자. 오, 어때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글자가 얇지 않습니까? 글꼴 때문에 그래. 글꼴 때문에. 얘가 맑은 고데기인데 우리가 쓰는 글꼴은 원래 넓어 보이는 글자가 있고 좁아 보이는 글자가 있죠. I자나 M자, W자, J자, L자 이런 거는 너비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글꼴 중에 어떤 글꼴이 있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글꼴 중에 쉽게 말하면 여기 어디 갔더라. 너무 뭐가 많아. 잠깐만요. 궁서라는 글꼴 아시죠? 궁서체도 아시죠? 궁서체? 그럼 궁서하고 궁서체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 보면 어디 갔어? 여기는 그래픽 강의를 해서 글꼴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자 여기 보니까 나눔 고딕 뭐 이런 거는 여기 있네. 굴림. 나눔 고딕이나 맑은 고딕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글꼴은 맞는데 글꼴의 너비나 이게 좀 달라요. 굴림은 이렇게 돼 있고 굴림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굴림체. 굴림체를 쓰니까 어때요? 똑같죠? W자나 I자나. 굴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크기를 갖고 있는 거고 굴림체. 여기도 보면 궁서체. 동일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굴림체, 궁서,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더라. 맑은 고딕은 이제 원래 그런 거고. 이런 글자 중에 무슨 무슨 글자 이런 거를 쓰실 때는 우리말일 땐 동일한데 영어를 쓰실 때는 이렇게 너비가 다른 글자가 있는 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미려하다고 하잖아. 이런 게 좋으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니야 W자나 I자나 똑같은 한 글자인데 왜 차이가 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도둠체 이러면 동일한 너비로 나오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근데 맑은 고딕이란 글꼴은 MS사가 윈도우 7에 적용한 글꼴이에요. 그 시점이 2007년 정도 되는데 2001년, 2002년인데 그때 이제 와이드 LCD 모니터가 나왔어요. LCD 브라운관 모니터 말고 LCD, LED 모니터가 이제 생산되면서 보급이 많이 됐거든요. 여기에 예쁘게 나오는 글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글꼴도 좀 보시면 좋고. 높이는 여기서 말하는 높이는 얼마예요? 높이는 16.5로 나와 있어요. 이 16.5가 뭡니까? 아까 너비는 8.38 8글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16.5는 뭐예요? 16글자는 아니잖아. 16.5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러면 우리가 11포인트로 글자를 쓰는데 보세요. 여기다 글자를 썼는데 이 높이가 이 행 높이가 11포인트 같으면은요 위아래가 딱 달라붙었잖아요. 그렇죠?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치면 줄과 줄 사이에 글자가 들어가야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16.5포인트가 높이로 돼 있는 거예요. 너비는 8글자 8.38이니까 그렇게 숫자의 개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 숫자의 의미는 물어보지는 않는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1번의 답은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너비 해당 열 너비를 크게 하면
이런 얘기죠. 이 너비를 넓게 하면 글자도 커지냐 이거지. 글자는 안 커지죠. 너비만 넓어지는 거죠. 네 번째가 틀렸네요. 예. 그 다음 이제 워크시트 편집. 우리가 이제 블럭을 설정한다거나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연속적인 거는 Shift, 비연속적인 건 컨트롤. 이렇게 외우시면 답이 끝나요. 이런 거죠. 여기서 클릭하고 Shift 클릭 이렇게. 예. 또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비연속적. 예. 엑셀뿐만 아니라 윈도우 자체에서 컴퓨터에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 이름을 고칠 때는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비번 모음이라고 글자를 썼는데 지금 제가 시트 2번을 선택했어요. 시트 2번. 그러면 이쪽에 메뉴판에 가셔서 서식 있잖아요. 서식이 꾸미는 거니까 여기 가면은 시트 이름을 바꿀 건지 이 시트 자체를 복사할 건지 이동할 건지 또 색깔을 어떻게 꾸밀 건지 빨간색 그럼 여기가 색깔이 빨갛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 서식에 가서 하시면 돼요. 모든 메뉴는 다 서식입니다. 근데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고친다거나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이름 바꾸기를 누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시면 전혀 이상 없이. 그런데 이제 31글자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빈칸도 공백도 포함합니다. 근데 공백을 포함하는 것보다는 포함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숫자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문자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제 이름에 공백이 들어가면 이제 시트 명칭을 이제 지정을 해줄 때 헛다운표가 양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공백을 포함하지 않고 사용을 많이 해요. 근데 필요하면 공백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자, 별표 이거는 와일드카드라 그랬잖아요. 또 물음표 이런 거 이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시트 이름은 동일하게 두 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사분기 현황 옆에 것도 1사분기 현황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워크시트 삽입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3개 워크시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삽입을 하게 되면은 더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255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255개가 들어가면 일 못합니다. 양이 너무 많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 연습장을 255장을 묶어서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겁잖아요. 평상시 2-3장밖에 안 쓰는데 2-3장만 갖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죠. Shift F11번 누르면 어떻게 된다? 왼쪽에 삽입돼요. 내가 밀려나가는 거라 그랬죠? 근데 요게 좀 특이해요. 요거 여기 가서 오른쪽 누르고 삽입을 누르면 내가 내 왼쪽에 삽입되면서 내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오른쪽에 있는 워크시트 삽입 Shift F1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키보드로 누르면 F11번 누르면 내 왼쪽에 삽입이 들어가는데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 뒤에 생겨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뒤에 생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트 1, 시트 2, 시트 3 기본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새로 삽입하면 시트 4, 5, 6, 7 이렇게.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만큼 3개를 블럭 잡고 삽입을 누르면 3개가 들어가요. 자, 왼쪽에 하나, 둘, 셋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 왼쪽에 삽입이 들어가죠. 왼쪽에. 내 왼쪽에 하나, 둘, 셋 있었는데 그 왼쪽에 삽입이 들어가. 근데 이렇게 얘하고 쟤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삽입을 누르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잖아요. 삽입을 못해요. 연속적인 거를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 연속적인 게 삽입이 들어가는데 비연속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안 된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삭제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씩 클릭하고 삭제하셔도 되고요.
여러 개를 선택해서 삭제도 가능한데,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시트를 삭제하려 그러면 너 진짜야? 뭐 집어넣은 것 같은데? 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죠. 이때 삭제가 되면 복구 못합니다. 복구 못해요. 이동 복사는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이동 복사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위치가 바뀝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위치가 바뀌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 복사 눌러가지고 하단에 있는 복사본 만들기 그러면 복사본이 하나 더 만들어져요. 예, 그렇게 해서 복제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론적인 거니까. 1번 엑셀 시트 선택에 관한 설명이다. 한 번에 선택할 때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모든 시트 선택, 그럼 다 선택되겠죠? 그런 메뉴가 있어요. 잠깐만요. 자, 제가 시트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선택하면은요, 요 상단에 그룹이라고 뜹니다. 그룹. 요 꼭대기에. 예를 들면 제가 시트를 여러 개를 선택했는데,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글자를 쓸 거예요. 지금요. 안녕하세요 라고 쓰는데,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시트 13번에도 들어가고 4번, 13번, 12번 다 따로따로. 자, 얘는 여기 들어갔고 얘는 여기 들어갔고 얘는 저기 들어갔어요. 다 따로따로. 시트가 여러 개인데 시트를 그룹을 져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 그룹 내에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이 데이터를 삭제해 버리면 그룹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한꺼번에 지워졌으니까 한꺼번에 삭제가 되기도 하고요. 1번 문제 볼까요? 오른쪽 단추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하는 기능이 있고 Alt키를 누른 상 떨어져 있는 거는 컨트롤이라 그랬죠? 연속적인 건 Shift고요. 2번이 뭐 대본에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2번은 틀린 거니까 아니고, 1번은 맞는 말이고 3번은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하고 연속되니까 Shift죠? 컨트롤이라고 되니까 틀렸네. 워크 시트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시트를 대상으로 작업할 수도 있죠. 삭제는 흩어져 있는 것은 삭제가 가능해요. 삽입할 때만 연속적으로 삽입이 가능한 거지, 연속적이든 뭐 비연속적이든 삽입 삭제는 가능합니다. 여러 개를. 근데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고, 1번이 맞는 말이네요. 왜 틀렸는지는 아셔야죠. 2번 시트 관리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보기, Shift를 이용해서 시트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여러 개 워크시트를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가 된다. 드래그하면.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고, 그냥 드래그하면 이동이죠. 그렇죠? 예. 공백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이름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죠. 31글자입니다. 일반적인 파일명은 몇 글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우리 아래 한글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명은 최대 몇 글자? 255자. 이거 이 글자, 이거 폴더명이나 파일명 길죠. 이 길잖아요. 그렇죠? 이 길잖아. 예전에는 11자까지 있어요. 11자. 우리말로는 11자니까 5글자죠. 5글자 반. 근데 255자로 늘어나니까 좀 여유롭게 빈칸을 공백을 허용하면서 길게 써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 문제, 관리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 시트 삭제 작업은 실행을 취소할 수 없다. 시트를 삭제하고 나면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여기에 중요한 데이터를 넣어놓고 나서 이 시트 자체를 삭제해버리면, 그리고 저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구를 할 수 있을까? 이 책에는 복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복구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우리가 휴지통에서 비운 거는 복구가 가능해요. 윈도우상에서는 복구가 불가능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 장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슨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삭제를 하고 비워버리잖아요, 휴통에. 그럼 내 데이터를 못 살릴 것 같지만 다 살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착착 찍었잖아요. 근데 모르고 내가 사진을 삭제했단 말이야. 증거 사진을. 그거 다 복구 가능해요. 돈이 들어서 그런 거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시트가 삭제된 거는 어떻게 복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저도. 예. 굳이 해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모르고 삭제를 했어. 돌다가 갔다가 탁 눌렀어. 보니까 없네. 함수서로 입력을 했는데 없는 거야. 그러면 저장을 안 하면, 저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삭제했으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다시 입력하자 해서 입력을 했죠. 뭐 연속된 시트를 선택할 때는 Shift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컨트롤 Shift F10번을 누르면 Shift F10번입니까? Shift F11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Shift F10번 누르면 뭐가 되는 거래요? 자, Shift F10번을 저 빨간색에다 선택. Shift F10번을 누르면 이게 뭐야? 바로가기 키라고 돼 있죠? 바로가기 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메뉴. 그거 아닌가요? Shift F10번? 아닌데 여긴데? 요 셀인데? 하여튼 요 셀에 가서 Shift F10번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바로가기 키라고 하죠. 바로가기 메뉴 누르는 거. Shift F11번을 눌러야 워크시트가 삽입이 되겠지. 그렇죠. 예. Shift F10번은 윈도우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윈도우 문제에서. 통합 문서. 통합 문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엑셀에서 문서를 만든다, 문서를 저장한다 라고 하는 게 파일이라고 부르죠. 파일. 엑셀 파일 이러잖아요. 근데 엑셀에서는 엑셀 파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통합 문서라고 불러요. 통합 문서. 그래서 통합 문서 1 하고 위에 뜨거든. 그래서 새로 만들기, 저장하기, 열기, 인쇄하기, 닫기 이런 거 통합 문서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가 파일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파일. 파일인데 엑셀에서는 걔를 통합 문서라고 호명한다. 컨트롤 N 뭐예요? new 새로 만들기. S는 뭐예요? save 저장. O 오픈 컨트롤 P 인쇄 프린트. 그렇게. 닫기는 컨트롤 F4번 키 누르거나 컨트롤 W 누르면 닫기가 되고, 기본적으로 .xlsx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돼요. 여러분들 내 컴퓨터를 실행하시면 뭐 다운로드 폴더라든지 어딘가에 이렇게 파일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파일이 보일 텐데 여기 가서 제가 이렇게 파일명이 보이죠? 그렇죠? 파일명이 실습 파일 .exe 뭐뭐.exe 뭐뭐.png 뭐뭐.ex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png니 exe니 하는 게 확장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 보기 중에 png, pcx, jpg, wmv는 동영상이잖아요. pcx나 jpg나 png는 이미지고요. 이런 확장자도 봐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고, 확장자가 안 보이면 어떻게 본다고요?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 또는 제어판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 폴더 옵션 얘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있는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확장자가 숨겨져 있는 거를 해제해야만이, 원래는 얘가 숨겨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는 바람에
여기 안 보인단 말이야, 확장자가. 근데 얘를 해제해야만이 확장자가 딱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엑셀이라고 하는 애가 제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어떤 애 HWP가 있고, 어떤 애는 뭐 PNG도 있고, 뭐 JPG도 있고, TXT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어떤 건 XLK라는 것도 있고요. 약간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XLSX도 있고요. XLSM도 있고요. 그렇죠? XLSX, XLSM.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요, 여기 제가 따로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어떤 건 XLSB, XLK, XLSM 하고 확장자가 다 달라요. 엑셀인데도. 이 다른 이유는 뭐냐 이거지. 다른 이유는. 그럼 걔네들마다 성격이 다른 역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하면 엑셀 스프레드시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LSX. 과거에는 XLS만 들어갔어요. XLS. PPT가 뭐예요? PPT. 파워포인트 확장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PPTX예요. 과거에는 PPT였고요. 지금은 PPTX입니다. 그러니까 2007서부터가 X가 붙어요. 2007 이전까지는 XLS로 끝났어요. PPT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뒤에 X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XLSX 이게 이제 엑셀 파일이란 얘기죠. 근데 뒤에 M자가 붙으면 매크로가 포함된 겁니다. M자가 포함되면 매크로. 아직 매크로 안 배웠으니까 그때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X가 붙으면 XLTX 같으면 일반 엑셀 파일인데 XLT가 붙었어요. T. XLS가 아니라 XLT가 붙으면 서식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 서식이 뭐야? 서식은 꾸미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 구청에 가면 견본 서류들이 있죠. 혼인신고서, 뭐 출생신고서 이런 샘플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엑셀을 실행하면 그냥 가로 세로 빈 칸만 나오는데 출생신고서 같은 양식을 불러와서 내용만 고쳐주면 좋잖아요. 그런 걸 서식 파일이라 그래요. 양식 파일. 예. 그래서 엑셀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그냥 우리는 새 통합 문서를 만들었지만 여기 서식 파일들 있잖아요. 서식 파일들. 얘를 누르면 되게 많은 종류들이 나와요. 출퇴근 기록카드, 뭐 혈압 기록표, 뭐 명세서 이런 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서식 파일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보관해 두면 다른 사람들이 얘를 불러와서 써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때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대출 상환표라고 하는 이 시트가 생겨요. 파일이 생겨요. 통합 문서가. 그럼 요거를 만든 사람은 얘를 저장을 할 때 어떻게 저장했다? XLTX로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크로가 포함되는 거라면 XLTM으로 저장해야 되고. 우리 시험 문제는요. 엑셀에서 M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지는. 왜냐면 문제지 자체가 매크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 문제지예요. 그래서 XLSM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 문서를 열 때 길버 커마리 이거 폴더를 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섹션 문서를 열 때 XLSM으로 되어 있는 걸 여는 거예요. XLSX가 아니라.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할 때는 XLSX로 저장을 하지만 시험 문제는 XLSM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시험 문제로 열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XLW라는 거 있어요. XLW 워킹 파일이 워크 파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하나의 파일만 열어놓고 작업하십니까? 엑셀을 작업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시면 수강 신청하신 분들 파일하고 다른 거를 연동을 시키는 것 때문에 그와 연관된 파일을 여러 개를 열어요. 엑셀을. 매번 열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할 때 어떻게 갔더라? 통합 문서를 저장을 할 때 어떻게 저장하냐면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XLW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XLW는 그냥 파일 내용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저장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A, B, C, D, E, F, G 8개 파일, 7개 파일을 열어놓고 작업 중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시켜놓고 다음에 내가 어떤 파일, 이 워크 파일을 불러오면 7개가 자동으로 착 열리게끔. 매번 7개를 열려면 귀찮잖아요. 작업 환경 열려라 그럼 알아서 착 열리게끔 하는 그런 거. 나머지는 파일 자체를 저장하는 건데 요거 저장 파일, 작업 영역 저장 파일은 파일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저장하는 거. 환경. 예. 근데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txt는 뭐고 prn은 뭐고 csv는 뭐고. 자,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할 때, 얘를 저장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를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txt로 저장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prn으로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csv로 저장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죠. 성적표라고 쓰고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는데 붙여 쓰지 않고 떨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떨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엑셀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에 성적표라고 돼 있고 왜 안 열려? 성적표라고 돼 있고 그러면 여기다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여기 홍길동 90, 80, 70 1쯤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60 이렇게 들어가면 얘를 저장을 할 때 txt로 저장하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탭키 누른 거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덜컹덜컹 떨어져요. 옆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게 이게 txt로 저장한다는 뜻이고요. prn으로 저장하면 이름 한 칸 띄고 국어 한 칸 띄고 영어 한 칸 띄고 수학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csv로 저장하면 이름 컴마 국어 컴마 영어 컴마 수학 이렇게 저장된다는 얘기입니다. csv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라 그래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컴마로 세퍼레이트 분리가 돼 있다. 값이 CSV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용도입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연습했었잖아요.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연습할 때 쉼표로 구분되어 있어요. 빈칸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탭키로 구분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저장을 할 때 저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값하고 저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저쪽에 엑셀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CSV로 저장해달래.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할 때 파일 다른으로 저장 이때 여기에서 CSV 형태로 쉼표로 분리되는 이 형태로 저장을 해서 보내면 데이터가 어떻게 간다? 요렇게 간다는 거죠. CSV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를 저쪽에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공하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게 CSV입니다. 왜냐면 빈칸으로 저장하면 보세요. 국어 한 칸 띄고 저장해 이름이 한 칸 띄고 쓸 수도 있잖아. 여기가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저장할 수도 있지.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장이 되면 얘 하나 따로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게 무슨 형태? 빈칸으로 저장되는 형태가 무슨 형태? PRN으로 저장하면 불편해요.
탭으로 분리가 되면 너무 벌어지거든, 데이터가 옆으로.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CSV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얘를 쉼표로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도 꾸며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 데이터를 저장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면 얘하고 얘가 구분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CSV 저장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리고 컴마하고 여기에 또 다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쉼표는 보기 좋게 하려고 만든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다른 저장할 때 CSV 저장하면 여기 있는 컴마는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글자 같은 데 컴마가 들어갈 수 있겠지. 글자 중에는. 예. 하여튼 이렇게 저장하는 거를 물어봅니다. CSV로 저장한다. 예. 쉼표로 분리된 형태로 저장하고 싶다. 확장자가 뭐다?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그 다음에 탭으로 분리되어 있다. txt니까 뭐 탭 줄임말을 쓰셔도 되고, PR에는 나머지니까 이제 공백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뭐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CSV는 원래 유명해요. 그러니까 항공사 이런 데서도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거든요. 대한항공이 비행기 시간표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비행기 시간표를 대한항공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아시아나도 알고 있어야 그 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외국 항공사로 다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뭐가 하면 안 됩니다. 이 시점에는 이 지역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생기면 그거를 항공사 연맹에서 CSV 파일로 딱 뿌린단 말이에요. 보내요. 그럼 항공사에 그게 딱 접속이 되면 그게 자동으로 조정이 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CSV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암호는 저장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일로 저장 누르면 이때 도구에 가서 일반 옵션에 가면 암호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도구에 가서 일반 옵션에 가면 일반 옵션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암호를 저장해요. 열기 암호가 따로 있고 쓰기 암호가 따로 있습니다. 열기 암호를 못 맞추면 못 열어요. 아예 열리질 않아요. 쓰기 암호를 못 맞추면 열리기는 열리는데 저장이 안 돼요. 쓰기 암호를 맞춰야만이 내가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면 샥 저장이 되는데, 쓰기 암호를 못 맞추면은 열기는 열리는데 저장을 하면 저장을 못 해요.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든지 원래대로 저장을 못 해요.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우리 파일명은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해요. 윈도우상에서 a.xlsx 그 a가 대문자다 소문자다 상관없이 하나의 파일로 인식을 해요. 그는 대문자 a로 저장했는데 다음에 소문자 a로 저장하면 이름이 있어요 라고 하겠지. 똑같은 이름이. 근데 암호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숫자, 기호 이런 거를 섞어서 255자까지 설정하는데, 내가 까먹으면 꽝 되는 거야. 제가 며칠 전에 공유기 작업하는데 공유기 암호를 못 모르는 거예요. 공유기 암호를 맞춰야 와이파이를 쓰던 말든 하는데 못 맞추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리셋을 눌렀어요. 공유기 안에 버튼이 있어요. 걔를 꼭 누르고 있으면 안에 내용이 싹 지워지거든요. 그럼 다시 설정해야 되니까 저희 집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다 와이파이 연결이 돼 있는데 리셋이 걸려버리니까 다시 설정하느라고 아주 애먹었었죠. 암호 모르면 꽝 되는 거예요. 그나마 리셋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건 쓰는데, 엑셀 문서를 열으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중요한 파일이 있거든요. 요거 어디 갔어? 가계부 이거. 이 가계부는 남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저희 집
뭐 재산은 없으니까. 그런데 빚낸 거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이거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암호를 물어. 그래서 암호를 못 맞추면 죄송합니다, 안 열어주죠. 암호를 맞춰야만 여는 거죠. 이렇게. 예. 다른 것들이야 그냥 더블 클릭하면 뭐 이렇게 열리겠죠. 이렇게 열리는데 그거는 암호를 걸어놔서 암호를 못 맞추면 못 열게, 안 열리게끔 막아놓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암호를 설정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암호를 못 맞추면 본인도 꽝 되는 거기 때문에 암호를 모르면 못 열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회사에서 중요한 문서는 사장님 지시하에 암호를 걸어서 사용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퇴사를 했네. 퇴사를 했는데 이제 신입 직원이 왔는데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로 퇴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열라고 했더니 사장님 암호 걸려 있는데요. 사장님 아세요? 했더니 사장님도 까먹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퇴사한 직원이 알고 있을 텐데 전화하니까 뭐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며칠 전인데. 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퇴사를 했나 보지? 안 알려주는 거죠. 고생 좀 해라 이렇게. 죄송하지만 와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바쁜데요? 뭐 이러는 거야. 예. 그럼 쫓아가서 빌어야지 뭐 열어달라고. 쓰기 암호는 암호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 수는 있는데 저장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자, 문제 뭐가 있나 좀 볼게요.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안 돼요. 암호 대소문자 구별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암호를 잊어버리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쓰기 암호, 열기 암호를 구분해 설정하는 거고요. 예. 쓰기 암호가 설정된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열어 수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파일명을 저장할 수 없다. 맞아요. 쓰기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데 하여튼 읽기 전용이든 뭐든 간에 쓰기 암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면은 열리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고쳤잖아요.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안 되고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파일은 손상을 안 입는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일반 옵션 메뉴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백업 파일 만들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제가 그게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는 백업 파일이 없는데 여기 백업이라고 있네. 백업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예, 백업이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어디 가서 백업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파일을 얘를 열어서 저장을 하면 그리고 수정을 하면 수정하기 전 상태 거 있었잖아. 원래 거. 걔는 어디로 보관돼? 변경된 게 저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직전 거는 어디로 가요? 사라져요. 백업을 걸면 직전 게 요거예요. 내가 100명을 저장했어.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또 명령을 걸었어. 근데 보니까 파일이 사라진 거야. 다시 입력하려고 보니까. 근데 백업이 있잖아요. 백업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직전에 저장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어서 하면 되겠지. 예. 그러니까 저장을 2번 누르면 뭐 백업이랑 원래 거랑 똑같아지겠지. 저장을 2번 누르면. 그러니까는 시트를 모르고 삭제했어. 근데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삭제된 상태로 저장됐잖아요. 그럼 복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실행 취소도 안 되거든. 그때 백업 파일을 열면 백업 파일에는 시트 삭제하기 전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걔를 불러와서 고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백업 파일을 만들면 좋은데 단점은 하나예요. 하나 더 생기잖아. 용량을 차지하잖아. 용량을. 그게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이거 뭐야? 우리 집 저건데? 이건 저거예요. 그 보안 카드를 제가 이미지로 저장해 놓은 건데 이거 털리면 안 돼. 그래서 제 USB 메모리 털리면 큰일 납니다. 저희 집 살림살이 다 날라가요.
자, 그 다음에 엑셀 2010에서 지원한 파일 형식을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엑셀에서 X, 엑셀 T, T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서식. 뒤에 M으로 끝나면 뭐? 매크로. 근데 엑셀에서 M이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죠. 2번이 틀렸네. 뒤에 B자로 끝나면 바이너리예요.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엑셀에서 X는 시험에 안 나와. 왜? 당연한 거니까. 이제 뒤에 M으로 끝나느냐. 세 번째가 T냐. T는 서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TM 글은 뭐야? 서식에 들어간 매크로 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아셔야 되는 거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호까지 볼게요. 보호. 보호라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보호해준다는 얘기죠. 남이 뭔가를 건들지 못하게 도와준다는 기능인데, 자, 제가 죽어라고 입력했는데 누가 와서 제 거를 홀라당 블럭 잡아서 이렇게 블럭 잡아서 휙 지워놨어. 그 저장을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없는 상태로 저장됐잖아. 그러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지 뭐.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를 고치려 그래. 이거를 수학 영어 점수가 100점하고 고치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조작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조작한 게 아니라 해킹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학교 통신망에 접속을 해서 막 성적을 고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조슈아라는 영화인데, 그 조슈아가 그 하나님이란 뭐 그런 뜻이래요. 근데 이 해킹을 좀 하는 고등학생 친구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학교 이제 통신망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못했나 봐. 성적을 막 고쳐. 그리고 잘한 애들 성적을 막 나쁘게 만들고 하는데 또 다른 통신망이 접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접속을 했는데 이게 재밌는 거라. 알고 봤더니 미 국방성 컴퓨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접속하니까 게임을 하자고 얘기하네. 러시아 할래? 미국 할래? 그랬더니 얘는 미국 할래? 그런 거야. 상대편이 러시아가 된 거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갑자기 뭐 핵무기, 핵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그 재밌잖아요. 게임하는 거니까. 근데 미 국방성 컴퓨터에 슈퍼컴퓨터 거기 화면에 뜬 거야. 비상이 울린 거죠. 야,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핵미사일 발사했다. 어디로 떨어질 거냐? LA로 떨어진다. 워싱턴에 떨어진다. 비상이 난 거죠. 막 비행기 출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뻥 터졌는데 이상이 없어. 가짜지, 가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더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또 난리가 난 거지. 미국에서 비행기 출동하니까 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성적을 조작하느라고 그런 게임을 했나 봐요. 뭐 한다가. 예.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회 되시면 오래된 영화예요.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그 사태의 이 얘기는 여학생이 있었어. 여학생 성적을 바꿔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사단이 나는 내용이었었어요. 조슈아? 예, 그런 영화였습니다. 조슈아? 이 조슈아는 아닙니다. 이 잘생긴 조슈아 말고 옛날 영화인데, 예, 조슈아 영화인데, 조슈아 영화 이렇게 나오나? 이건지 저건지 기억이 안 나네. 예. 악마 이런 건 아닙니다. 예. 해킹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면 되게 싱거울 것 같아. 요즘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다. 하여튼 이런 거.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가서 막 고쳐보세요. 고쳐지죠? 당연히 고쳐지지.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입력한 거지. 그랬지. 그럼 얘를 막아야죠. 어떻게 막을까? 검토라는 메뉴에 가시면, 시트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시트 보호를 딱 누르면 암호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암호 까먹으면 이제 본인이 또 난리 나는 거죠. 자, 암호를 입력했다고 치고 없이 확인 누를 겁니다. 자, 누군가 와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못 고쳐. 이제 못 고쳐. 안 고쳐져요. 그렇죠? 시트보호 해제. 여기 보세요. 시트보호 해제라고 돼 있잖아. 이걸 누르면 해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냥 해제가 됐잖아. 보호를 걸 때 암호를 걸면 암호를 맞춰야 해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연습이니까 제가 암호 없이 그냥 확인 눌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입력을 했으면 좋아하는데 이것도 입력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 해제해놓고 다시 볼게요. 여기 합계인데 합계를 계산해 볼 겁니다. 합계 어떻게 계산하죠?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누르면 이렇게 합계가 나오고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시트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랬더니 입력은 못해. 못 고쳐. 이거 못 고쳐. 절대로 못 고치는데 어떻게 합계가 나왔지? 하고 클릭해 봤더니 조 위에 sum 하고 함수가 떴어요. 여기 수식을 자세히 다시 보시면 sum이라는 함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기 싫었던 거야. 왜? 이거는 나만의 노하우거든. 굉장한 기술이거든. 결과는 보여줄지 몰라도 과정, 수식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죠. 자, 시트 보고 다시 해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컨트롤 1번 셀 서식 있잖아요. 셀 서식을 누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요런 거 맞춤, 글꼴, 테두리 이건 아시잖아요. 끝에 보호가 있어요. 잠금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금은. 근데 숨김은 선택되어 있지 않아요. 숨김을 누르면 요 수식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숨김을 하면. 근데 이대로 끝나면 안 되고 시트볼을 꼭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이 있는데 이 비고란은 입력을 하려 그래요. 근데 셀 서식에 들어가 보면 여기가 잠금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풀 거예요. 얘는 풀어야 돼요. 자, 이제 다 됐고요. 시트보 한번 들어갈게요. 암호 걸었다고 치고 확인. 그러면 여기는 못 고치죠? 보호가 돼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 보호 풀었죠? 여기 입력 들어가요. 여기 입력이 들어가고 여기는 어차피 보호가 되니까 못 들어가고. 자,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이나 수식이 숨겼죠? 숨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자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는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보호를 해제해야 되고요. 여기는 숨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합계야 뭐 숨기고 자식할 게 있겠어요? 다 하는 기능인데 근데 저만의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외부에다 공개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제 거를 보고 따라 할 거 아닙니까? 진짜 싫어요 그런 거. 그럴 때는 여기를 숨김을 해버리는 거예요. 숨김을 해. 고치지도 못하죠? 어차피 여기 있는 게 바뀌면 자동으로 여기가 내용이 고쳐질 거니까. 그럴 때. 예. 이 얘는 보이고요. 얘는 보이는데 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있는 게 안 보인다고. 여기는 수식 입력줄 보이잖아. 50인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안 보이잖아요. 수식 입력 가렸죠? 그게 바로 뭐다?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숨김을 선택해주면 결과는 보이는데 과정이 안 보인다고. 지금은 이제 썸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숨기고 나서 당연히 시트볼을 꼭 해줘야 되죠? 암호를 걸면 1, 2, 3, 4, 5 그럼 이제 내용이 왜 240이든지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지. 근데 얘를 해제하려고 보면 어떻게 돼? 암호 걸려 있잖아. 이제는 암호를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암호를 맞춰야만이 오케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합 문서 자체를 보호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트 보호란 얘기는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대출 상환 일정이라는 시트 있잖아요. 얘는 보호가 안 돼요. 요 시트 1이라는 얘만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트 보호를 한다는 얘기는 요 시트만 보호한다는 얘기지 다른 시트는 보호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보호해야 돼요. 따로따로. 통합문서는 이 자체가 통합문서잖아요. 이 자체가 통합문서니까 통합문서를 보호하겠다라는 건 별도로 명령을 걸어야 돼요. 그럼 통합문서를 보호를 걸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시트를 삽입하고 싶어도 삽입이 안 되고요. 얘를 삭제하고 싶어도 삭제가 안 되죠? 통합문서니까.
알맹이를 고치는 거는 시트 보호를 하는 거고, 통합문서 자체는 통합문서 시트 자체를 삭제 못하게 막는 게 통합문서 보호고,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지. 예. 자, 시트 보호는 특정 시트만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트 변경은 가능한 거니까 다른 시트도 보호하시려면 별도로 따로따로 시트 보호 명령을 걸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워크시트의 모든 요소를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사용자의 수정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보호를 지정해 주는 거죠. 통합문서 자체는 뭐예요? 통합문서 자체를 삭제를 하거나 시트 자체를 삭제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름 바꾸기나 이걸 못하도록 막는 거고. 근데 시트 보호를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워크시트 통합문서만 보호하면 의미가 없죠. 내용을 다 뜯어 고칠 수 있잖아. 또 뜯어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통합문서를 보호하거나 시트를 보호하게 되면은 다 좋은데 암호를 걸어야만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암호 없이 연습은 가능하지만 암호를 걸어놨는데 암호를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본인도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것만. 1번 문제. 차트 시트의 경우 차트 내용만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다. 뭐야 그게? 그 다음에 셀 서식 대화 상태 보호 탭에서 잠금이 해제된 셀은 보호되지 않는다. 잠금이 해제된 건 보호되지 않고 시트 보호 설정 시 암호화 설정은 필수사항은 아니죠. 암호를 안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세 번째가 틀렸네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엑셀 문서에 대하여 워크시트의 삽입, 삭제, 이동 기능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통합문서 보호죠. 워크시트를 삽입하거나 그 워크시트 자체를 삭제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막는 건 통합문서 보호고, 그 워크시트 자체에 들어있는 내용을 못 고치게 만드는 건 시트 보호고,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